나이키 제품, 아디다스 제품, 뉴발란스, 신발, 의류를 어디에서 내가 갖고 와서 팔면 될까? 거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소싱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울렛이죠. 아울렛은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재고 제품, 2월 제품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울렛을 일단 가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정보들은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간 브랜드 유통으로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현 시점에서 브랜드 유통,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팔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강의보다도 훨씬 더 알짜 내용들을 제가 여기에 꽉꽉 담았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브랜드 유통을 시작하시거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시작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이제 소싱이에요. 아무리 브랜드 유통이 나이키가, 뉴발란스가 마케팅을 다 해놨다고 하더라도 셀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소싱이에요. 그럼 소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소싱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구해올 거냐? 내가 실판을 팔 건데 어디 가서 구해야 돼요? 알파몬고에 갈 수 있죠. 마트에 갈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상식적으로 생각나는 곳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나이키 제품, 아디다스 제품, 뉴발란스, 신발, 의류를 어디에서 내가 갖고 와서 팔면 될까? 거기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소싱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울렛이죠. 아울렛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대신에 누구의 재고도 아닌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재고 제품, 2월 제품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재고를 안 갖고 저렴한 제품으로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울렛을 일단 가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 다음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거래처, 백화점, 뭐 로드샵 이런 곳인데, 사실 제가 만약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이라고 하면은 굳이 백화점이나 거래처를 권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도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뭐 백화점에 가서 영업을 해라, 뭐 바카스를 돌려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하등이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소싱 공부를 더 하는 게 나아요. 소싱 공부, 아울렛 가서 상품 하나 더 보고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이 더 잘 팔리는지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바카스 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 입장이라고 하면은 굳이 백화점을 접근하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만약 내가 한 번에 매입하는 규모가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 한 브랜드에서, 그때 백화점을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온라인이 그 어떤 거보다도 브랜드 유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소싱처예요. 소싱하는 방법이고, 지금도 무신사,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거기 안에도 충분히 먹을 게 많이 있어요. 무신사뿐만 아니라 뭐 29cm, W 컨셉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정보들은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편집샵, 그리고 백화점몰 이런 데만 충분히 잘 건드리셔도 소싱할 거는 넘치고 넘쳤다. 아울렛 안 가셔도 되고 백화점 안 가셔도 되고 도매 안 하셔도 돼요. 온라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임대료 얼마예요? 거기 직원 쓰는데 얼마예요? 매니저 쓰는데 얼마예요?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는 또 얼마예요? 게임이 안 돼요. 온라인이랑 물류창고, 온라인 이 시스템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온라인이 답입니다. 온라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괜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확실히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환율이 진짜 올라가면서 막 유로가 지금 1,700원, 달러도 뭐 1,400원, 1,500원대까지 왔죠. 지금 현 시점에서 잘못 소싱을 하고 뭐 부티크를 컨택하고 했다가는 크게 몰릴 수 있어요. 요즘 뭐 수입하신 분들 말로는 거의 크림 가격이랑 이 수입하는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어졌다 할 정도로, 세금 내고 하면은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초보자가 수입을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물론 처음 초보자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먹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그런 레벨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수입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매인데, 저는 도매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 안 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막 엄청나게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도매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도매라고 하면 진짜 뭔가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와서 팔 것 같고 하잖아요. 도매라는 물건도 뭐 본사에서 물건을 받는다고 하는데 본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이 잘 안 나가니까
할인을 치기 전에 도매상들한테 이런 물건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도매 정도에 나올 물건이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할인할 확률이 높고 혹은 그 제품들이 아울렛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을 뿐이지 내가 도매에서 물건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건 분명히 온라인에서 더 싸게 풀리거나 아울렛에 풀리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도매를 언제 이용하면 좋냐? 내가 잘 나가는 주력 제품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물량을 구매하기가 좀 딸려요. 이런 경우에는 도매 물건들을 받으면 도움이 되고 혹은 자본금이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내가 다 싹쓸이 할 수 있다. 도매 가격으로. 그럼 더 이상 이제 시장에 풀리는 물건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도매를 활용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 초보자가 도매를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자본금만 묶이는 상황이 생긴다. 활용을 하되 온라인으로 먼저 잘 접근한 다음에 가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기까지 소식이고, 아무리 물건을 내가 잘 갖고 오고 저렴한 가격에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판매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구매 대행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의 뭐 야후 재팬, 나이키 공홈, ABC 마트 이런 데서 물건을 보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 주문이 들어오면 야후 재팬에 가서 주문을 넣고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 형태의 방식이 있고, 위탁은 뭐 사실 구매 대행이랑 비슷한 건데 국내에서 구매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온에서 내가 상품을 보고 올려놨어요. 나이키 제품을.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롯데온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롯데온에다가 주문을 넣고 그 상품이 고객한테 가도록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도매 상품들 위탁 판매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브랜드 제품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품절이나 가격 변동 이슈가 있어서 판매가 됐지만 내가 고객한테 못 보낼 수 있는 확률도 생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자본금이 무한한 게 아닌 이상은 이 방법을 쓰는 게 도움이 되겠죠. 초반 빌드업하는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매 대행이나 위탁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입 단계로 가게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울렛에서 뭐 물건을 구매 대행 위탁 형태로 판매를 해보고 백화점 몰에 있는 상품을 팔다 보니까 잘 팔리는 제품은 당연히 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입을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매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입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정확하게 모든 옵션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M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아서 M 사이즈를 한 50%, 라지 사이즈는 30%, X라지는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갖춰놨는데 올해는 작은 사이즈가 인기가 없고 큰 사이즈가 막 인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나는 남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재고가 부족해서 못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판매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에 수입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역직구 요즘에 많이 하는 대표적인 게 포이즌도 역직구의 한 형태이긴 하죠. 큐텐 재팬이나 바이마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브랜드 제품을 해외로 보낸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판매를 하냐, 어떤 플랫폼에 판매를 하냐. 대표적으로 이제 리셀 같은 경우는 뭐 크림, 포이즌, 솔드아웃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뭐 크림이랑 포이즌 두 개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리셀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리셀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는 저라면은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4910, 에이블리, 토스 어쩌고저쩌고 플랫폼 많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반란이나 팀F, 티몬, UMF 사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사실 중소형 플랫폼에 잘못 입점하는 게 오히려 일이다. 거기서 매출이 나올 수는 있어요. 매출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오히려 한 개, 두 개 팔려서 교환 반품 CS 하다 보면 시간을 더 뺏겨요. 진짜 재수 없어서 그 플랫폼이 망했어. 정상금 묶여봐. 지금도 아직도 반란 정상금 못 받으신 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겪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플랫폼들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 낫다. 거기서 뭐 누가 잘 벌었대 팔았대 아니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리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요 정도만 보시는 게 낫다. 리셀도 크림, 포이즌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내가 매입도 잘했어. 판매하는 플랫폼도 이제 정리가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등록을 하냐? 사실 크림 같은 경우는 뭐 가격만 설정을 하면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근데 이런 뭐 역직구 플랫폼이든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등록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낚싯대를 많이 던져 놓으면은 어쨌든 낚싯대가 많으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당연히 대량 등록을 하면 되겠네. 프로그램 써서 상품을 많이 등록해 놓으면 잘 팔리지 않나?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쿠팡이든 요즘 플랫폼들은 똑똑해졌어요. AI를 막 쓴다고 이 상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너가 잘 팔리는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맞아? 아무거나 그냥 대고 말고 파는 판매자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다이소에 갔는데 슈프림 모자를 팔고 있어요. 디올 백을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정품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 일본에 가면 돈키호테 같은 데서는 명품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팔지만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다이소라는 곳에 갔는데 명품 백이 있고 뭐 슈프림 모자가 있고 한정판 모자가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정품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쿠팡 같은 데에서 판매자가 뭘 파는지 막 사람들이 관심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내가 대량 등록으로 이것저것 상품을 긁어와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안 팔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100만 개 올려가지고 100개 팔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200개, 300개 올려서 4, 50개 파는 게 더 쿠팡에선 선호하고 플랫폼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저는 수동 방식으로 올리는 게 아무리 AI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낫다. 단, 이런 프로그램이나 AI를 활용하는 거는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캡처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사진을 자동으로 불러와 준다. 이러면 이럴 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검색어, 상품명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나하나 찾아보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 근데 요즘에는 AI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품명을 짓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 정도는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쓰면은 아이템 위너에도 안 묶이고 상품명으로도 노출이 잘 되고 하니까. 이 정도는 도움을 받아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굳이 비싼 돈을 내서 프로그램을 쓰고 AI를 활용하고 광고나 유튜브에서 감언이설로 뭐 이것만 하면은 몇 시간 만에 얼마를 번다 이런 거에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알아야지 이런 프로그램도 쓸 수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키워드를 써서 무슨 상품명을 써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내가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알고리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날 프로그램 AI 써봐야 안 팔려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안 팔려요. 이건 제가 뭐 한두 달 겪은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겪어온 거예요. 물건 잘 갖고 와서 잘 파는 플랫폼도 다 이해하고 방식도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등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런 자동화 이런 거에 꽂히지 마시고 브랜드 유통, 말이 좀 거창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냥 브랜드 제품을 파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부업들 중에도 여전히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자꾸 이렇게 알려주면 파이가 줄어드는데 왜 알려주냐? 아니에요. 그건 되게 작은 생각이고 편협한 생각이에요. 메가커피 있고 스타벅스 있는데 카페 계속 생기죠. 꾸준히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제가 아시는 메가커피 사장님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추출기 온도 체크한대요. 똑같은 메가커피 안에서도 잘 되는 데는 달라요. 브랜드 통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해요. 저도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작년 11월 매출 벌써 넘어섰어요. 더 올라가잖아요. 왜? 그냥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계속 공부하거든요. 브랜드 통 어떻게 더 잘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 의지해가지고 잘 팔고 이런 건 꼼수고 브랜드 통의 기본, 정보의 격차, 이 격차를 어떻게 온라인에 옮겨올지 이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면은 충분히 브랜드 유통으로 여전히 저는 2026년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이 브랜드 유통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벌 수 있을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